이게 제가 매입한 등기 권리증입니다. 이제 투자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요 정도 매입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별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 등기한 등기 권리증이 등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폰 12라든지 그런 얼리 어답터들이 그 언박싱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동산 투자자로서 그 집문서 등기 권리증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치케스, 저희 와이프가 호치케스라고 웃었습니다. 스탬플러죠. 스탬플러로 되게 단단히 여러 번 이렇게 찍었네요. 풀로 많이 붙여갖고 오거든요. 이쪽 등기소에서는 호치케스로 이렇게 많이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왔습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때라든지 가등기 설정, 그리고 근저당 설정, 그리고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어떤 소유권 이전 설정 이런 걸 할 때 이게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보안 스티커를 뜯어보면 은행에서 보안 카드에 나와 있는 그렇게 이제 시리얼 번호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50개가 들어 있는데 뭔가 설정을 할 때마다 해당 번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한번 안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 제가 이제 셀프 등기할 때 했던 정부 수입 인지 요 들어있고요. 요 15만원에 구입을 했었죠. 1억 원이 초과되면 15만원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가가 1억 미만이면 이 정부 수입 증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가가 1억 미만 집을 매입을 하면 등기할 때 15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 요거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 권리증, 그 매도인 분이 저한테 집을 팔 때 등기 권리증 주신 게 여기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이 등기 권리증에는 매도인 분은 분양을 받으셨던 분이고, 5천만원 정도의 분양을 받아서, 제가 1억 5,200에 매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그 전 분양 받았을 때 내용들이 있고요. 그게 끝입니다. 요게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면 보통 앞에 이제 어디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해갖고 붙여줘요. 다른 제 등기증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등기 권리증 해갖고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셀프 등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여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문서죠. 집이 정말 저도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제 어디 높은데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수 많은 집 중에 왜 나는 집이 하나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하기로 했고 어떤 집을 또 매입하기로 욕심을 갖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네, 집을 매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입한 등기 권리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제가 매입한 네, 등기 권리증입니다. 네. 요 정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3년 이제 투자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요 정도 매입을 했고요. 이 안에는 또 한 번에 잔금을 2개를 친 물건도 있어서 등기 권리증이 2개가 들어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등기 권리증을 많다고 이렇게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증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 상승장 때는 이렇게 예,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상승장일 때는 집이 전부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집이 1개만 있을 때 올라가는 거랑 집이 10개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랑 당연히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양날의 검처럼 하락장일 때를 생각을 하면 1개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다면 10개면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네, 리스크가 있거든요. 상승장일 때는 정말 행복한 거고요. 하락장일 때는 정말 엄청난 화살이 저한테 막 쏟아지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화살인 거죠. 맞을 수밖에 없고 정말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네, 어떤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집이 많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작년까지는 일단 법인은 종부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개인 명의의 종부세는 임대 수익으로 다 네, 커버를 했고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거든요. 임대 수익으로 내고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이제 종부세였고 재산세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법인 종부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정말 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아직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이 없고요. 또 정말 고민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부세는 너무 징벌적인 세금이라서 네, 그거를 내면서 유지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세금이거든요. 근데 참 그 물건을 정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 시장에서 투자 수요는 완전 차단을 했어요. 대출도 막고 취득세 12% 중과로 해서 더 이상 신규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거를 사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사는 건데, 실수요자들은 자기가 네,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가 가능한 집을 찾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임차인이 들어있는 집을 내놓으면 당연히 실수요가 사질 않겠죠.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팔고 싶어도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힘들게 집을 사서 앞으로 이제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던지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웬만하면 팔고 싶지 않고 네, 정말 오래 갖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임장 다니고 뭐 낙찰 받고 힘들게 명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얻었던 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정리를 하면 저한테 남는 건 고생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네, 그런 돌파구를 찾을 거고요. 네. 어떤 희망을 놓지 않을 거고 분명 어딘가에는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기껏 힘들게 우물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고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닭으로 살고 있다가 힘들게 탈출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스타일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도처에 맹수들이 막 깔려 있어서 무서워갖고 다시 양계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설사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차라리 그 잡아먹히는 인생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삶을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종부세랑 세금 문제는 제가 6월 1일이 지나면 그때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때 영상을 올릴 거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